영어의 문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영어를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뭐 어학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 단어는 상당히 많이 외웠어요. 은근히 단어는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게 바로 문제인 거죠. 영어의 어순에 맞게 말을 잘 배열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문법이고요. 그쵸? 영어 단어만 많이 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건 전혀 아니죠. 우리는 사실 한국말을 하면서도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섞어 쓰고 있어요. 패션 잡지 보면 다 영어예요. 그죠? 뭐 페미닌한 스커트랑 뭐 매니시한 재킷을 믹스 매치를 하고 뭐 이 아이템이 어쩌고 다 영어잖아요. 그쵸? 한글로 써 있기만 하지 다 영어예요. 그렇지만 그게 영어의 문장은 전혀 아니죠. 그쵸? 우리가 단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단어를 어떻게 잘 배열을 해야 되는지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영어를 문장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말을 하고 싶으면 그때는 필요한 게 필수 요소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영어의 모든 문장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어랑 동사죠. 주어는 영어로 subject, 요 앞글자 s를 따서 앞으로 s라고 많이 표기를 하게 될 거고요. 동사는 verb, 앞글자 v를 따서 앞으로 v라고 제가 많이 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영어의 모든 문장에는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어요. 한국말도 그래요? 한국말은 안 그래요. 한국말은 특히나 주어를 굉장히 많이 생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화통화를 한데 지금 뭐해? 이렇게 물어봤으면 지금 너 뭐해? 이렇게 꼭 너라는 주어를 안 챙기고도 말을 하죠. 그러면 밥 먹어. 나 밥 먹어. 나라는 주어 생략 굉장히 많이 하죠. 이처럼 한국말은요. 주어를 많이 생략을 해도요. 듣는 사람이 알아서 난지 넌지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영어는요. 말하는 사람이 알아서 다 챙겨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문장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문장이 시작이 돼요.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말은요. 어순이 안 중요해요. 어순이란 개념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수잔을 좋아해요 라고 하든지 수잔을 마이크가 좋아해요 라고 하든지 좋아해요 마이크가 수잔을 이렇게 하든지 말의 순서를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서 주어, 동사로 문장이 시작이 되게 된다는 그러한 차이점. 아주 베이직한 거지만 짚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랑 동사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와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요 품사를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건데 대체로 여러분들께서 문법 강의를 들으시면 첫 시간이 영어의 8품사, 5형식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8품사, 5형식 다 다룰 거 전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품사 딱 4개만 다루게 될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명사예요. 명사라는 것에서 이 명자는 한자로 이름 명자죠. 명사라는 것은 결국 이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 됐건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학생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student. 그리고요. 데스크, 책상이죠. 판때기가 이렇게 있고 밑에 다리가 4개 달려있고 그 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보고서 책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누군가를 향한 관심 아니면 애정, 희생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고 그게 바로 명사라는 품사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동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이에요. 뭐뭐 하다라고 해석되는 게 전부 다 동사죠. study, 공부하다, play, 놀다, like, 좋아하다 라고 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면 그건 전부 다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형용사는요. 뭐뭐한 이어서요. 니은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뭐뭐한 똑똑한, smart, 친절한, kind, 예쁜, pretty 이와 같은 단어들이 전부 다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뭐뭐한 이렇게 끝나면 그게 바로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부사는요.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되면 그게 바로 부사인 거죠. fast, 빠르게, slowly, 느리게, kindly, 친절하게처럼 하게라고 해석이 되면 그건 부사에 해당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다 있어요. 영어에서 갑자기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고요. 모든 언어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서 단어를 외우실 때 의미를 정확하게 외우세요. 그게 무슨 품사인지, 명사인지, 동용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런 말들이 너무 딱딱해서 싫으시면 형용사 이런 식으로 외우실 필요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사전에서 smart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똑똑한 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요, 똑똑하다, 똑똑하게 대충 외우세요. 그냥 똑똑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미만 대충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 끝이 한으로 끝나는지, 하다로 끝나는지, 하계로 끝나는지 정확하게 외우셔야지 영어가 훨씬 쉬워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기억하시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영어의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들어가 있고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시작이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외우자는 거. 그거예요. 영어는요, 12개나 되는 시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베이직에서는 총 6개의 시제를 다루게 될 텐데, 자, 시제가 아주 많죠. 한국말보다 엄청나게 시간을 의식하는 언어예요. 따라서 각 시제의 시간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배우시게 될 시제는 바로 현재 진행 시제고요. 현재 진행 시제는 언제 쓰냐?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을 말할 때 현재 진행 시제를 써주시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현재 시제를 배우시게 될 텐데요. 현재 진행 시제와 현재 시제를 또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현재 진행 시제의 개념 오늘 정확하게 익혀두셔야 되겠어요. 바로 말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진행 중인 일을 말할 때 현재 진행 시제를 써주시면 되고요. 현재 진행 시제의 형태는 바로 BING죠. 형태가 BING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데 여기서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바로 여기서 ING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eat, 먹다라는 eat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 비동사 아니죠. 조동사 아니죠. 일반 동사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 eat에다가 ing를 붙여서 eating이라는 ing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다 보니까요.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꾸만 얘도 동사처럼 착각을 하시는데요. 얘네 둘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둘 다 it이 들어가 있지만 완전 달라요. 얘는 동사예요. 그렇지만요.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자, ing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동사에 ing를 붙이지만 ing를 붙이는 그 순간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동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얘는 무슨 역할만을 하냐면요. 무언가가 지금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에요 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ing 이런 말 하죠. 우리 사랑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ing는요. 뭔가 사운드 자체도 그렇고요. 뭐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안 끝나고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ing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먹고 있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I eating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요. 동사가 없어요. 영어에는 무조건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I eating 동사가 없어요. eating은 동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비동사를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BING라는 형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지만 왜 형태가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현재 진행 시제는 BING가 그냥 하나의 동사구로서 하나의 동사구로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BING라는 형태로 쓰게 된다는 거. 그렇지만 ING는 동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 이 순간에 진행 중인 일이니까요. 이야기하다라는 동사 talk를 가지고 와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ing를 붙여서 talking 하는 순간 얘는 동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를 가지고 와서 she is talking 하셔야지 she talking 이런 말은 없는 거죠. She's talking. 그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On the phone.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형태 다시 한번 표로 보실게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이런 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표 있으면요. BING 형태 알지? 이러고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요. 형태를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교육학에서도요. 아예 두 가지 지식을 분류를 해놓는데 무슨 지식이냐면요. 현재 진행 시제는 BING라는 걸 알고 있는 거랑 내가 실제로 BING를 써서 말하는 거랑은 완전 별개의 지식인 거예요. 뭔가를 3인칭 단수가 뭐다라는 걸 아는 거랑 3인칭 단수에는 동사를 s를 붙여서 실제로 말을 할 수 있는 지식이거든요. 두 개가 완전 정의 자체가 다른 지식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머리로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거를 써서 실제로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그냥 개념 이해됐다고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복 연습을 하셔서 그게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어가 될 게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반복밖에 없어요.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하죠. practice, 연습만이요. makes perfect, 완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교재에 이 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복 연습하라고 넣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하셔서 이런 표 있을 때마다 500번씩 읽으세요. 난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I am cooking. 그녀는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She is cooking. 우리는 지금 방문하고 있는 중이에요. We are visiting. 그들은 지금 방문하고 있는 중이에요. They are visiting.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어와 다양한 동사 바꿔가시면서 정말 많이 읽어보세요. 형태가 너무너무 익숙해지셔야지 영어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BING 형태를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한국말을 얘기를 할 때 한국말의 형태랑 어순을 막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말하나요? 아니죠. 머릿속으로는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하면 입이 알아서 바로 말을 하죠. 영어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지 머릿속에서 형태를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늦어요. 형태는요, 입이 알아서 말하게끔 자동화를 시키셔야 돼요. 이 자동화라는 것도 전문 용어거든요. 자동화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형태를 개선하지 않더라도 입이 알아서 말하고 있게끔 하시려면 500번씩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많이 읽어보세요. 의문문, 궁금하면 앞으로 나와라. 이거 이제 기억이 나시죠? 자, 주어 동사 어순에서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비동사 조동사는 비동사 조동사 자체가 주어 앞으로 나오게 되죠. 따라서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서 is he, are you, are they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겠고요.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서 can you, should I, will you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지만 일반 동사, 무지하게 많은 일반 동사들 얘네가 전부 다 주어 앞으로 나와주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두가 대신해서 주어 앞으로 나와주죠. 두가 주어 앞으로 대신 나와주고요. 일반 동사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뒤에 동사는 원형 형태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으로 온다는 거 늘 잊지 마세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일반 동사는 원형 형태로 남아있고요. 두가 주어 앞으로 나오고요. 주어가 he, she, it 같은 3인칭 단수일 땐 당연히 두에다가 s 붙인 does가 앞으로 나와주겠죠. 그러면 나 지금 어떻게 보이니? Do I look?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들은 가지고 있나요? Do they have? 그녀는 좋아하나요? Does she like?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는 방문하나요? Does he visit? 많이 이것도 표로 보시고 입으로 여러 차례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강조 드렸죠? does 다음에 여기에 s가 있으니까 요 뒤에 또 이렇게 s 붙이는 실수를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굉장히 강조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의문문으로 한번 우리 바꿔볼게요. You know 수지. 너는 수지를 아는구나 인데요. 너는 수지를 아니? 궁금해서 물어봐야겠어요. 자, know 일반 동사니까요. 얘 자체가 주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do가 대신해서 나가주겠죠? Do you know 수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your friends visit you often.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이 visit you, 너를 방문하는구나. often, 자주 방문하는구나. 너의 친구들은 너를 자주 방문하는구나 인데요. 너의 친구들이 너를 자주 방문을 하니?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visit, 일반 동사니까 do가 대신해서 나가주면 되겠죠? Your friend가 아니고요. Your friends, 친구들, 여러 명이니까 복수라서 do가 나가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Do your friends visit you often?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Andrew works in a restaurant 이라고 되어 있어요. Andrew가요, 일을 한대요. 어디서 일을 하냐? In a restaurant. 식당에서 일을 한대요. 식당에서 일을 하나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work, 일하다 라는 일반 동사니까요. do가 대신해서 주어 앞으로 나가야 할 텐데 Andrew, 3인칭 단수 주어니까요. do에다가 s 붙여서 does Andrew 해주시고요. 뒤에는 동사 원형 works 하시면 안 되죠. Does Andrew work in a restaurant?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Andrew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나요? 라는 의문문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that cafe sells tea. 저 카페는요 sells tea. 차를 팔아요 인데요. 차를 파나요? 궁금해요. 그래서 동사가 주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또 일반 동사니까요. 둘을 가지고 올 건데 카페 3인칭 단수예요. 카페들이 아니고 카페 하나니까 3인칭 단수니까요. does가 앞으로 나가고 뒤에는 동사 원형. Does that cafe sell tea?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카페가 티를 파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까지 의문문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우리 한번 이제 바로 한국말을 영어로 하는 것도 연습해 보실게요. 지금 평서문 보고 의문문으로 바꾸는 연습하셨는데요. 바로 한국말 보고 영어로 바로 확 튀어나오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서
에마가 프랑스어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동사는 뭘 쓰면 될까요? 주어는 에마일 거고요. 동사, 어떤 언어를 한다라고 할 때는요. 동사를 speak를 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말을 하고 있나요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에마라는 애가 불어를 하는 사람인가요? 일반적 사실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를 쓰면 되는데 궁금하니까 do를 가지고 와야죠.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네요. 따라서 does가 주어 앞으로 나와주면 되겠죠. Does Emma?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 원형 쓰셔야죠. Does Emma speak French?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를 기억하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말은 또 주어를 생략을 했어요. 당신이 저를 기억하시나요? 주어는 당신이, you가 주어예요. 그리고 기억하다라는 것은 일반 동사 remember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do가 주어 you 앞으로 나가서 do you remember? 나를, me 해주시면 되겠네요. Do you remember me? 라고 영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 남자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바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전에는 한 번도 컴퓨터 게임을 안 해본 사람일 텐데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걸 수도 있고요. 앞으로 또 할지도 모르죠.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을 말할 때는요, 바로 현재 진행 시제를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문장이 He's playing a computer game now.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BING, 현재 진행 시제를 써서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 이 뒤에 그림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침대 옆에 축구공이랑 축구화가 놓여져 있네요. 축구를 좀 많이 하는 애인가 봐요. 그쵸? 뒤에 액자예요. 축구에서요, 우승컵을 받았나 봐요. 그런 사진도 걸려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축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평소에 얘는 축구를 많이 하는 애다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그때는 현재 시제를 써서 He plays soccer often. 그는 축구를 자주 합니다. 지금 축구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얘가 축구를 자주 하는 애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현재 시제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현재 시제는 일반 동사를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요. 일반 동사의 경우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주어가 he, 3인칭 단수인 경우 동사에 이렇게 s꼬리를 붙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시를 한 번 더 보실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 남자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은요,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옆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요, name, 이름은 안톤이고요. job, 직업은요, car mechanic 이라고요. 자동차 수리공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수리공이 직업이면요. 평소에 이 사람이 늘상 하는 일은 차를 수리하는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요. 주말인가 봐요.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요. 샌드위치를 먹고 있죠. 따라서 이 첫 번째 문장에는요. 현재 진행을 써야 할지 현재 시제를 써야 할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답을 해주시겠어요?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죠. 자, fix cars, 자동차를 수리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늘상 직업으로서 하는 일이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현재 시제로 Anton fixes cars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요. 일반 동사 fix 뒤에 s를 붙일 건데 fix, s로 끝나서요. s랑 사운드가 비슷한 경우에는 es를 붙이게 된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Anton fixes cars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안톤은 자동차를 수리해요. 라는 것은 직업이 이 사람의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직업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거예요. 자동차 수리공이에요 라는 말을 이 현재 시제 문장이 전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drop 이처럼 직업을 말할 때는요. 현재 시제를 써주시면 돼요. 현재 시제는 직업을 말할 때 많이 쓰는구나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죠. 저는 영어 선생님이에요 라고요. I'm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지만요. 현재 시제를 써서요. I teach English 이렇게 말을 해서요. 저는 영어를 가르쳐요 라는 것은 결국 그게 제 직업이 영어 교사예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한번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서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eat a sandwich. 지금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진행 중인 일이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은 현재 진행 시제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He is eating a sandwich.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도표를 보시면 자, I'm jogging now.
저는요, 지금 이 순간에 조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깅하는 게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는요, 책임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아주 순간적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 조깅했는지 미래에 조깅할지 모르죠.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이 중요해서 현재 진행 시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할 때 쓰는 반면 현재 시제, 현재라는 말이 들어가서 뭔가 지금 일어나는 일을 말해야 될 것 같지만 현재 시제는 현재에 대해서 말하는 시제가 아니라 과거, 지금, 미래 모든 시간을 다 아우르는 일반적인 일을 말하게 되는 거죠. I jog every morning. 저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합니다. 지금 한다라는 말이 아닌 거죠.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매일매일 제가 조깅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니면 일반적인 사실을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도 한번 시제의 개념을 보셨고요. 동사의 종류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눠가지고 과거 시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의미는요, 뭐뭐였다, 어디 어디 있었다 라는 의미로 비동사의 현재 시제가 뭐뭐이다, 어디 어디 있다이니까 그거를 과거 의미로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형태 같은 경우는 현재는 3개였죠. am, is, are 3개였는데요. 과거로 오면서 2개로 줄여서요. am, is는 was가 되고요. are는 were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I am at school now. 저는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라고 현재에 대해서 말할 땐 am을 썼는데요. I at school yesterday. 어제 학교에 있었어요 라고 어제라는 과거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I라는 주어 뒤에는 was를 쓰셔서 I was at school 이라고 말씀하시면 있었습니다 라는 과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we are on time. on time이라는 표현은요. 정시에, 제 시간에 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제때에 왔어요. 정시에 온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때 온 게 아니라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제때, 정시에 왔었어요 라고 말을 하려면요. 과거 시제니까요. 주어 위에 맞는 복수 주어니까 were 쓰셔가지고 we were on time this morning 이라고 하시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제때에 왔었어요 라는 의미가 되죠. 오다라는 동사를 안 써도요. 제때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결국 제때에 왔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좀 더 연습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I, a student 5 years ago. 저는요, 학생이었습니다. 과거죠. 왜냐하면 뒤에가 5 years ago. 5년 전이라는 과거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5년 전에는 학생이었어요 라고 과거로 말을 해야 되니까 비동사의 과거 시제에 쓰여서 I was a student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Now, 그렇지만 지금은요. 선생님이에요. 현재니까 이때는 am 쓰시면 되겠죠. 줄여서 축약형으로 I'm a teacher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It cloudy yesterday. 어제는요, 흐렸어요. 어제, 과거니까 it was cloudy yesterday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But, 그렇지만 sunny today.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라고 말을 하려면요. 오늘, 현재니까요. 이때는 is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축약형으로 써보면 It's sunny tod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Melissa and Dan. 두 사람, 복수네요. 두 사람이요. on their honeymoon. 신혼여행을 간 거죠. 언제? last week. 지난주라는 과거니까요. 지난주에 신혼여행을 갔었습니다. 라고 과거 시제를 써주시면 되겠죠. 두 사람, 복수주어니까 was랑 were 중에서 were 해주시면 되겠죠. Melissa and Dan were on their honeymoon last week. 그래서 이게 꼭 동사를 써서요. 갔다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허니문에 가 있었던 거니까 그냥 가다라고 자연스럽게 이것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난주에는 신혼여행을 떠났었는데 now, 지금은 back, 돌아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려면 이때는 now, 현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are 써주시면 될 거고요. 이것도 축약을 해보면 they are back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로 말할 때 쓰는 비동사 am, is, ar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약으로 I'm, it, their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was, were 같은 경우는요. 축약형 형태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시제 이름에 진행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형태에 무조건 들어가는 아이가 있죠. 뭐예요, 여러분? 바로 ing죠. 그쵸? 시제 이름에 진행이란 말이 들어가면 형태에 무조건 ing가 들어가게 돼요. 왜요? 이 ing 자체가 뭔가가 지금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에요 라는 걸 말해주는 i니까요. 그런데 ing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었죠. 얘 동사예요,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에요. 일반 동사에 ing를 붙여서 ing형을 만들죠. 그래서 동사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동사처럼 보이지만 ing를 붙이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동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강조를 드렸어요.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 얘가 알려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동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 같은 경우 비동사를 현재 시제로 am, is, are, ing 써주시면 되고요. 과거 진행 시제는요. 당연히 비동사를 과거 시제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비동사의 과거 시제 배우신 고 was, were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as, were, ing 하시면 과거에 뭔가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라는 과거 진행 시제 형태가 돼요. 자, 형태표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요. 저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I was studying. 그녀는요,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She was having. 그들은요,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They were clean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 또 다양한 주어와 다양한 동사로 500번씩 형태표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자, 과거 진행 시제의 의미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가 되겠죠. 현재 진행이 지금 이 순간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하니까요. 이었다라고 과거 의미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과거 진행 시제는요. 과거에 뭔가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라고 과거에 특정한 시점에 진행 중이었던 일을 말해요. 끝나지 않고 그 특정한 시점에 진행 중이었다라고 말할 때 과거 진행 시제를 쓰게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2시 30분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내가 낮잠을 잔 거예요. 그랬는데 3시에 내 친구가 전화를 했네요. 그래서 나는 못 받았어요. 그러면 2시 30분부터 잠자기 시작해서 3시 반까지 잤으니까 3시라는 이 아주 특정한 시점에 나는 잠을 자고 있는 게 진행 중이었겠죠? 야, 내가 어제 3시에 너한테 전화했는데 너 그때 뭐 하고 있었어? 나 그 시점에 잠자고 있는 중이었어 라고 아주 특정한 시점에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었던 일을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진행 시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나오겠죠? I was sleeping. 난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어요. 언제? At 3 o'clock yesterday. 어제 3시 정각에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어요. 처럼요. 과거 진행 시제는 어떤 특정한 시점이 좀 따라와요. 그때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말을 하려면요. 과거 시제보다는 조금 더 특정한 시점이 따라오게 돼요. 안 따라온다고 해서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특정한 시점과 함께 쓰인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문 좀 더 보실게요. I was taking a shower. 저는요, 샤워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언제? When Lisa called.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when, 언제라는 의문사로도 많이 쓰이지만요. 접속사로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뭐뭐 할 때, 여기서는 언제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어요. 접속사로 지금 I was taking, 주어 동사, Lisa called, 주어 동사 들어가 있는 문장과 문장을 when이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When Lisa called, 리사가 전화를 했을 때, 리사가 전화를 했을 때라는 아주 특정한 시점에 나는 샤워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거죠. 특정한 시점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 when이랑 과거 진행 시제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다는 것도 봐두시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Ted was studying. 테드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디에서요? In London. 런던에서요. 언제? In 2001. 2001년도라는 그 특정한 시점에 테드는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런던에 쭉 있었어요. 그러면 2001년에는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안 끝나고 진행 중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도 보시면 at 1 o'clock today. 오늘 1시 정각에 아주 특정한 시점이죠. 1시 정각이라는 아주 특정한 시점에 내가 뭘 진행하고 있었냐? We were having lunch.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마지막도 보시면 my parents were working. 우리 부모님께서는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디에서요? In the same company. 같은 회사에서요. 일을 하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언제? 특정한 시점이 따라오고 있어요. When they first met. 그들이, 우리 부모님이죠. 우리 부모님께서 first met, 처음으로 만나셨을 때는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과거 진행 시제는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뭔가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처럼 언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특정한 시간 표현들이 대체로 많이 따라오게 돼요. 안 나온다고 해서 틀린 것은 전혀 아니에요.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는요. have,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has를 써주시고요. 그 뒤에 pp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 pp 뭔지 혹시 아시나요?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는 동사의 3단 변화 있죠. 1단은 현재형, 2단은 과거형,
세 번째에 오는 아이가 바로 과거 분사고요. 과거 분사를 영어로 하면 past participle. 그 앞에 있는 P랑 P를 따서 앞으로 PP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뭐 과거 분사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past participle 이런 말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동사의 3단 변화에서 마지막에 오는 I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PP라고 간단하게 부르기로 약속을 할게요. 매번 과거 분사라고 말하기가 좀 기니까요. PP라고 말하면 이제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바로 이 동사의 3단 변화에서 세 번째에 오는 I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동사의 3단 변화에 이 PP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요. 얘는요.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PP는요. 문장 속에서 동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형,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동사로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과거형도요. 뭐뭐 했다라는 의미로 동사로서 문장에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 분사, 대체로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긴 경우가 많아요. 동사처럼 생겼어요. 그렇지만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동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어떤 일이 완료되었다라는 느낌만을 전달해주는 아이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동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 역할을 하는 아이가 와줘야 되고 그게 바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비동사죠. 그래서 BPP로 써야 할 것 같은데 이 BPP는 저 뒤에서 배우시게 될 수동태예요. 그래서 비동사가 수동태에 써버렸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에서는 비동사를 쓰시면 안 되고요. have를 써서 형태가 have PP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have라는 동사, 무엇을 가지다라는 의미의 일반 동사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때 have는요. 그 일반 동사 have가 아니에요. 얘는 분류상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여러분 동사의 종류 세 가지 뭐였나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당연히 비동사는 아니죠. 일반 동사도 방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 남은 건 바로 조동사예요. 그래서 분류상 조동사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will이나 can이나 must 같은 그런 조동사랑은 또 성격이 조금 달라요. 조동사가 큰 분류의 조동사가 있고요. 작은 분류의 조동사가 있는데 뭐 can이나 will 같은 조동사는 작은 분류에 들어가고요. 더 큰 분류에 들어가는 조동사가 이 바로 have인데 좀 어렵고 지루하시죠? 다 까먹으셔도 돼요. 제가 굳이 이 have가 조동사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일반 동사 have처럼 둘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have 자체에 not을 붙이고 have 자체가 주어 앞으로 나와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을 드린 거라서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현재 완료 시제, 부정문, 의문문 다 만들 줄 아시면요. 얘가 조동사라는 사실 자체도 까먹으셔도 돼요. 그 문법적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활용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 꼼꼼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PP, 과거 분사는 동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have는 일반 동사,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일반 동사 have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PP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과거형과 똑같이 ed형을 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죠. 불규칙 동사 무조건 외워주시라고요. 그래서 요 과거 분사가 이 세 번째에 오는 아이들인데 불규칙 동사 외우실 때 이렇게 좀 구분하셔가지고 외우시면 조금 더 재미있으실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go, went, gone 같이요. 세 개의 형태가 다 달라지는 ABC형이 있고요. sleep, slept, slept 같이 과거랑 과거 분사, PP가 같은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run, ran, run 그 과거 분사랑 PP랑 현재형이 같은 ABA형이 있고요. 이런 애들은 참 편하죠. cut, cut, cut 세 개 다 형태가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만 참 많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면 얘네는요. 스펠링은 똑같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read의 과거형과 PP형은요. read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read라고 읽으셔야 돼요. 스펠이 똑같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read라고 읽어버리는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과거랑 PP형은 무조건 read라고 읽어주시라고 발음 때문에 얘도 하나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외우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현재까지 경험해본 일, 경험적 용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런 용법,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과거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서요. 현재 내가 지금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떤 일을 경험해 본 것 자체는 과거의 일이지만 그 경험을 내가 현재에 가지고 있어요. 라는 것은 현재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도요.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현재 완료 시제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단순 과거 시를 말하시면요.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라는 단순 과거 사실만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을 말씀하고 싶으실 때는요.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We have visited Europe. 우리는 유럽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또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경험인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물어보신데요. 이때도 같이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Before,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라고 하시거나 ever, never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배우시게 될 텐데 경험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들 하고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해보긴 해봤는데 유럽을 방문해보긴 해봤는데 once, 한 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 건지 twice, 두 번 방문해본 적이 있는 건지 그렇게 경험의 횟수를 알려주는 표현들하고 같이 많이 쓰여요.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고요. 세 번부터는 times를 쓰시면 돼요. 타임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횟수라는 의미도 있어요. 횟수. 그래서 세 번이면 복수로 뒤에 s까지 붙여서요. 세 번이면 3 times, 네 번이면 4 times, 다섯 번이면 5 times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과거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현재에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도요. 현재 완료 시제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의미일 때는 before,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ever, never 곧 설명드릴게요. 강조하는 표현들 아니면 경험의 횟수를 알려주는 표현들하고 자주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예문 보실게요. We have visited Europe. 우리는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many times 이런 식으로요. 여러 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 haven't tried Indian food. 저는요. 인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부정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겠고요. try, 시도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죠? 어떤 음식을 먹어보다 라고 할 때도 try라는 동사를 많이 쓰게 돼요. 저는 인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is it good? 맛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Tony has met. 토니는요 만나본 적이 있어요. 누구를? The president. 대통령을요 before. 이전에 대통령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ver, never도 이 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함께 많이 쓰인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ever 같은 경우는요 의문문에 많이 쓰여요. 이것도 표현으로 하나 입에 딱 붙여두시면 좋아요. Have you ever?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Have you ever? Have you ever?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자, 예문 보시면요. Have you ever stayed up all night? stay up 한다는 거는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걸 stay up 한다라고 해요. stay 다음에 up이 있으면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건데요. all night,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거니까요. 밤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고요. Have you ever made cookies? 쿠키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ever 같은 경우 여러분 ever가 꼭 있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꼭 있어야 되는 아니면 전혀 아니고요. ever를 빼시고 Have you stayed up all night? Have you made cookies?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ever가 많이 쓰여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얘가 좀 더 강조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의문문에서는요. ever가 많이 같이 쓰여요. 근데 없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건 전혀 아니에요. neve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부정으로요. I have not 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never 쓰게 되면요. 그런 경험 저는 전혀 없어요. 라고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I have never owned a pet. own 하면 소유하다, 가지다니까요. 애완동물을 가져본 적이 저는 전혀 없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전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전혀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Bruce always studies very hard. 브루스는요 항상 공부를 한대요. 어떻게? Very hard. 매우 열심히 항상 공부를 해요. 그래서 He's never failed an exam. 그는요 실패를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어디에서? An exam. 시험에서 실패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Never 대신에요. not 쓰셔서 I have not owned. He has not failed. OK예요. 그렇지만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는 거죠. 다른 시제와 좀 달리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시제들은요. 전부
정해진 형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 여러분 형태 뭐예요? am, is, are, ing, 그쵸? 과거 시제, 동사에 ed 붙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현재 완료 시제, have, pp 이런 식으로 각 시제마다 정해진 형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래 시제는요, 딱 정해진 형태가 없어요.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를 봤을 때 현재형, 과거형까지는 있지만 미래형은 존재하지 않죠. 이처럼 미래 시제는요, 정해져 있는 어떤 한 가지 형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총 4개의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미래 시제 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보통 will이죠. will. will이라는 조동사죠. 조동사를 써서 will 동사 원형으로도 뭐뭐 할 거예요 라고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be going to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be going to. 얘네를요,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be 따로, go 따로, to 따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be going to를 그냥 하나의 형태로, 하나의 표현으로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미래시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으로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써서도 미래 시제를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will하고 be going to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진행 시제랑 현재 시제를 가지고도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모르셨던 분이 많죠. 오늘 4가지의 방법을 전부 다 배워보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요, 이 미래 시제를 배우실 때는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열어두세요. 오픈 마인드를 좀 가져주시고요. 사고를 좀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영어를 무슨 수학 배우듯이 규칙으로 딱딱딱 나눠서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미래 시제의 4가지 방법은요, 어떤 상황에서는 1번만 되고 나머지는 다 틀리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얘가 맞고 제가 틀리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얘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고 저 상황에서는 be going to를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뉘앙스 차이가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느끼시면서 재밌게 공부를 하시면 되지, 이게 어학시험 문제로 will 쓸래, be going to 쓸래, 아니면 현재 진행 시제 쓸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맞고 제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로 낼 일은 없으니까요. 긴장하실 필요 없이 우리 한번 재밌게 공부를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will하고 이 be going to 2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will부터. will 형태를 보실 텐데요. will은 조동사예요. 이 조동사 will은요, 주어가 I, 1인칭이건 2인칭이건 3인칭이건 단수건 복수건 상관없이 전부 다 같은 형태로 그냥 will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s를 붙이신다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주어가 뭐가 됐건 전부 다 같은 형태로 will 해주시면 되고요. 줄여서 이 정도로 발음이 되기도 해요. 스펠링도 한번 봐두시고요. 우리 연습을 좀 해볼게요. I will be 뒤에다가 back 같은 거 하나 붙여가지고 I'll be back. 이거 좀 어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I'll be back.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I'll be back. 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죠. I'll be back. 나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고요. You will be back. 너는 다시 돌아올 거다. She will be back. 그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긍정문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줄여서 I'll be back. I will be back 하셔도 되지만 줄여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I'll be back. She will be back. 이런 식으로도 같이 축약형도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으로 뭐뭐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실 때는요, 이 조동사니까요. 비동사, 조동사는 부정문 자체에 바로 not을 붙이면 되기 때문에 will 바로 뒤에 not만 쏙 넣어주시면 돼요. will not 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줄인 won't 축약형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뒤에다가 back 넣어서 해볼까요? 나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I will not be back. 아니면 줄여서 I won't be back 하시면 되고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They will not be back. They won't be back.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또 다양한 주어, 다양한 동사로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의문문,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요. 이 조동사 will이 주어 앞으로 나와서 Will you be back? 넌 돌아올 거니? Will he be back? 그는 돌아올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의문문은 주어 앞으로 조동사 will을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형태 한번 쭉 연습해 보셨고요.